중형급 태풍 링링의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매우 강한 강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부산도 오늘 늦은 밤부터 강풍이 몰아치겠고 내일 새벽엔 태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링링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매우 강한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서해상을 지나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 내륙을 관통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바람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장 등 동쪽 일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이면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5도를 넘어서며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은 흐리겠지만 오늘도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이 29도, 양산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의 아주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차차 그 밖의 해상에도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내일 저녁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사라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인 신라젠의 임상실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94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46조 1,980억 원, 지난 7월 48조 3,330억 원과 비교해 2조 1,0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부울경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은 0.46% 감소에 그친 반면 코스닥은 12.89%나 감소했습니다. 부울경 코스닥 대장주인 신라젠이 신약 임상실험 중단으로 시가총액의 76%인 2조 4천억 원이 증발한 것이 컸습니다. 부울경 전체 시가총액 감소분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일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간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성으로 부울경 지역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울경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관심이 큰 부울경 투자자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역시 10% 이상 줄어 다른 지역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부울경을 포함한 전체 국내 증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정도가 예상보다도 심해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지루한 박스권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동향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특급 호텔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23년간의 영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해온 직원들일 텐데요. 당장 대규모 실업이 코앞에 닥친 직원 수백 명은 호텔 측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숙박업소였지만 2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경영난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이유. 개업 초기부터 평생을 일해온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직원들이 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그다음 또 길은 어떻게 가야 되냐.
호텔 노조는 자본 잠식과 같이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영업도 잘 해왔다며 무리한 폐업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그랜드호텔은 지난해 3억 9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영업 손실이 아닌 환차손이었고 최근 5년간 순이익과 누적 손실 추이만 보더라도 폐업이 불가피하다 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350억 원대였던 땅 가격이 4년 새 1,000억 원을 넘어서 폐업으로 경영주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고 직원 300여 명의 일터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 폐업이란 결정을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지금 당해야 하고 있고 법적인 부분이나 뭐니나 지금도 차익이 1,000억대가 넘습니다. 그거 우리 노동자를 버리고. 호텔 측은 숙박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누적 손실로 더 이상 경영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시행사와 비밀리에 매각 협약을 맺었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으로 폐업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폐업이 대규모 실업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면은 아주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2천억을 받으면서 매각도 하고 근로자들이 생계 안정도 좀 되고. 호텔 측은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액도 깎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노조는 당장 오늘부터 부분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경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유치준 씨가 40년 만에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는데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등록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유 씨는 지난 1979년 10월 19일 경남 마산시 산호동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담당 검사에게 허위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주력 산업 침체로 부산의 지역 총소득이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인천과의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산과 인천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각각 2,759만 원과 3,099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두 지역 격차가 339만 원으로 나타나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신해운대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3시간 만에 주파하는 KTX급 고속열차가 2022년 개통된다는 내용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이는 기존 노선 무궁화호보다 4시간가량 단축된 건데요. 신해운대역에서 안동까지 1시간 25분, 단양까지는 1시간 50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노선에 투입될 신형 열차는 전좌석에 휴대전화 충전기가, 특실의 경우 전좌석 VOD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금정 산성이 최근 멧돼지에 의해 훼손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인데요. 남문에서 제2막로까지 300m 구간, 산성 성곽 언덕이 파헤쳐진 현장을 발견했는데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친 멧돼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금정산에 서식하는 멧돼지 수는 400여 마리로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구청은 관리 방안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여행 자원은 뛰어나지만 여행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 또 여행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도시, 관광객들이 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부산 관광, 그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관광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청년 기업 모멘츠는 최근 여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명 로컬 가이드 매칭 플랫폼.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관광 가이드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뒤 로컬 가이드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이드로 활동 가능합니다. 부산 시민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로컬 정보나 맛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투어를 만들게 된다면 보다 좀 다양하고 그런 재미난 여행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기업은 부산 여행 기간 동안 관광객의 스냅 사진을 촬영해주고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과 티셔츠 등 맞춤형 기념품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있고 또 스냅 사진을 계속 찍는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휴대폰과 DSLR들은 아직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저희가 잘 파고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두 업체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으로 최근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의 관광 스타트업, 벤처기업 45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해 부산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 80여억 원이 투입된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광사업 지역 거점이 생겨난 겁니다. 각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또 같이 그러한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광 생태계를 좀 더 원활하고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행 자원이 뛰어난 부산. 하지만 종합 만족도 5위, 교통, 물가, 편의시설 등 쾌적도 부문은 전국 꼴찌인데다 최근에는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까지 주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 관광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대학교 앞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됩니다. 10여 년 전에도 한 번 시행했다가 슬그머니 폐지한 제도인데요. 인력과 예산 부족, 또 시민들의 협조,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첫 주 부산대 앞. 바리케이트로 거리 입구를 막아뒀지만 곳곳에 주차 차량이 눈에 띕니다. 현장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지만 막무가내로 차를 몰아 들어오기도 하고 통제구역을 드나드는 날쌘 오토바이는 잡기조차 힘듭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곳에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됩니다. 270m 구간에 걸쳐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거리 문화 행사를 열고 보행자를 늘려 침체된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 행사라든지 버스킹 공연 이런 걸 개최를 했어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해서 사람들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대 앞 차 없는 거리는 지난 2008년에도 시행됐다 3년 만에 폐지한 제도. 차량 통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에 차 없는 거리를 다시 시행하면서 금정구는 교통관리 인력 6명을 고용했습니다. 1년이면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지만 확보된 예산은 2천여만 원뿐.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단속 권한이 없어 차량을 강제로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차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더 올까 안 올까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주차된 차도 없어지고 쌩쌩 달리는 차도 없으니까 손님들이 구경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려진 창가도 가려지지 않으니까. 관리 인력이 없는 다른 지역 차 없는 거리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지만 금정구는 일단 해보자는 입장. 상권 회복이란 기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울 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울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산 학교 와이파이예요. 와, 이제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부산 시내 초중고교 98개 학교를 시범 학교로 선정해가지고 전 교실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단 이제 첨단 교구 수업이 필요 없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교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학교 내 와이파이 설치라 글쎄요 좀 반응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교실에 폰이 되면 뭐 한 폰을 못 쓰잖아 같이 좀 재미있는 댓글이 좀 바로 보였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폰은 내고 꽁기기로 하면 되지라는 약간 학생들의 댓글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댓글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폰 보라고 와이파이 설치해 주는 줄 아나 보네. 첨단 수업한다고 나와 있는데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내 와이파이 설치 우선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점포 카페거리 지도예요. 이제 점포를 갈 때는 지도를 꼭 가지고 가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점포 카페거리 지도인데요. 꼴목꼴목 사실 어디가 좋은 카페는 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한눈에 정리돼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도는 2018년 기준이고요. 9월 중으로 2019년판 지도가 부산진구청에서 업데이트해가지고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좁은 골목에도 있어서 사실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그쵸,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도를 본 네티즌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도대체 다 어디 있었던 걸까? 진짜 다 어디 있는 거야처럼 지도에서 처음 본 카페들을 보고 좀 신기한 댓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위한 거다. 왜 진작에 이건 못 봤지? 같은 댓글에서도 이 지도를 좀 유용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점포 카페거리 지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사상에서 해운대면 꽤 긴 거리인데 네. 지하고속도로가 생긴다고요? 네, 굉장히 22.8km나 되는 긴 거리인데 네. 이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까지 평균 50m 지하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한 민간 자본 적격성 조사를 국토부가 의뢰했다고 합니다. 아직 조사 단계이긴 하지만은 워낙 큰 공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대부분이 근데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왜 자꾸 뭘 만들까? 동서 고가도로 구간 단속도 의미 없게 만들어놨으면서 부산시 돈 많나봐 돈 펑펑 쓸데없이 쓰는 것 보면 같은 것도 있었고 통행료 어마무시하겠다. 게다가 동서 고가도로 철거하면은 밑에 길 엄청 더 막히는 거 아닌가? 저런 통행 걱정과 함께 현재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같이 예정돼 있는 동서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우려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좋은데 무슨 부산 다 유료야라는 댓글에서 부산에서 지금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을 좀 단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발 좋죠. 그 전에 이게 신중한 개발인지 좀 올바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부산의 키워드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월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해외 원전 도박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검 수사관 40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내외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공범인 40살 B씨에게 징역 11개월,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600만 원을, A씨의 동생 37살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주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다행히 주방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면서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외출했다 냄비가 과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제자들로부터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국립대 교수 58살 A씨와 전직 교수 68살 B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390만 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800만 원인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5월 대학원 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게 논문 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등의 요구를 해서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세계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패하며 결승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어제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대만에 2대7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성적을 안고 슈퍼라운드에 돌입한 한국 대표팀은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선 최소 3승을 해야 하는데 첫 경기에서 대만의 덜미를 잡히며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한국은 오늘 일본, 내일 미국과 남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대학생 스포츠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인 프런티어즈를 선발합니다. 프런티어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2019-2020 시즌 KT 프로농구 홈경기 지원 업무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활동기간 전문 강사 교육을 통해 스포츠 이론과 역량 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부산 국제드래곤 보트대회가 어제부터 닷새 동안 수영강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괌, 홍콩, 러시아 등 10개 나라 24개 클럽이 참가해 12인승과 22인승 경기를 펼칩니다. 드래곤 보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동호회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일단 유지한 해운대고 등 2020학년도 부산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재공고했습니다. 해운대고는 지난달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이 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항고 인용 여부에 따라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취항하는 저가 항공사들이 국제선 탑승객을 상대로 한 판촉 행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어제부터 한 달 동안 국제선 좌석 번호 추첨을 통해 총 612장의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럭키 드로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도 오늘부터 19일까지 고급 좌석인 뉴클래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낙동강 보행 전용교가 본격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보행 전용교의 디자인을 선정했으며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로 명명된 낙동강 보행 전용교는 구포시장부터 도시철도 구포역과 화명 생태공원을 연결해 구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부산교육청이 오늘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부산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이 부산에 근접할 주말에 진행되는 방과 후와 돌봄 교실, 학생 참여 활동 행사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링링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매우 강한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 3시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서해상을 지나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밤사이 북한 내륙을 관통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바람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장 등 동쪽 일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이면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